2016년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불륜은 여전히 사회적 비난의 대상인데요. 로맨스와 불륜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유명인들의 사생활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행동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불륜이었을까요? 오늘은 복잡한 남성 관계로 논란을 일으켰던 여성 연예인 T.O.P 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위는 형부를 빼앗았던 금채은입니다. 금채은은 1989년생으로 키는 약 16만 5,166c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상태이며 남편이나 배우자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참견 3에서 재연 배우로 등장해 인상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불륜 상황을 다룬 장면에서 현실감 넘치는 연기를 보여 큰 화제를 모았지만 그 표현이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금채은의 사촌언니가 충격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글의 내용에 따르면 사촌언니는 치과의사 남편과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으며 배우로 데뷔하기 전 무직이던 금채은을 돕기 위해 남편이 운영하던 치과에서 함께 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의 도움은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의심을 품은 사촌언니는 남편을 몰래 따라갔고 결국 남편이 한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를 확인한 뒤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었더니 그곳에는 금채은과 자신의 남편이 함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촌언니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자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금채은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촌 형부와 함께 새로운 살림을 꾸렸다고 합니다. 이에 사촌언니는 금채은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사촌언니는 금채은이 연애의 참견 3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일을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그 이후 방송사는 문제의 에피소드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금채은을 추가로 섭외하지 않으며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채은의 방송 활동은 중단되었고 현재 그녀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9위는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함께 즐겼다는 이야기로 논란을 일으킨 서감숙입니다. 서갑숙은 세간을 뒤흔들 만한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큰 충격을 안겼다. 문제의 작품은 자전적 에세이 형식으로 쓰인 책으로 그 내용은 당시로서도 파격적이었다. 그녀가 털어놓은 불륜 고백은 오히려 책 속 여러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편에 속할 정도였다. 서갑숙은 남성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성과의 경험까지 공개했으며 한 남성과 동성 친구와 함께 9시간 동안 사랑을 나눴다는 등의 대목은 지금 다시 읽어도 논란이 될 만큼 도발적이었다. 출간 직후 이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140만 부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대가는 혹독했다.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해야 했고 사회적 비난과 냉대를 동시에 받게 되었다. 게다가 책이 발간된 직후 배우였던 남편 노영국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이혼 사유가 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시점이 겹치며 여러 의혹을 낳았다. 노영국과 서갑숙은 12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1988년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각자 배우로 활동을 이어갔지만 결혼 10년 만인 1997년 결국 이혼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당시 노영국은 서갑숙이 책을 내기 전 이미 이혼한 상태였다며 그녀가 가정의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좀 더 현명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미안함이 있다고 말하며 서갑숙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했다고 덧붙였다. 그 이후 8년이 지나 서갑숙은 한 인터뷰에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후회의 뜻을 내비쳤다. 당시 그녀의 책 출간은 과연 진정한 용기였을까? 아니면 지나친 무모함이었을까? 8위는 11년 동안 딱 10번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옥소리입니다. 옥소리는 1989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 이후 안정적인 연기력과 대중적인 이미지로 배우로서 입지를 굳히며 톱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동료 배우 박철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으나 결혼 11년 만에
박철이 간통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았다. 당시 옥소리는 박철의 절친한 후배이자 파페라 가수였던 정모 씨와 호텔에서 미래를 즐기다 남편에게 현장을 들켜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남성 이탈리아인 셰프 지 씨와의 관계까지 드러났으나 옥소리는 그와는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결국 법원은 파페라 가수와의 간통 혐의만을 인정했고 옥소리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옥소리는 11년 동안 단 10번만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박철이 11년 동안 100명의 유흥업소 여성을 만났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격은 여론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 비난의 화살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 집중되었다. 이혼 후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지 씨와 함께 대만으로 건너가 일남일녀를 출산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2014년에는 방송 복귀를 시도하며 아이들의 엄마로서 당당해지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복귀 과정에서 지 씨가 한국에서 지명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재점화됐고 결국 그녀의 복귀 계획은 무산되었다. 현재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지 씨와도 이혼한 상태다. 지 씨가 대만 여성과의 불륜 관계에서 아이를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녀의 사생활은 또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옥소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옥소리는 박철과의 사이에서 딸 한 명을, 이탈리아 셰프 지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두어 총 3명의 자녀가 있다. 지금은 대만에 거주하며 자녀들과 함께 조용히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위는 어린 두 아이를 두고 스폰서의 유혹에 빠졌던 박노사입니다. 박노사는 신인 시절부터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다. 여러 대형 작품에 연이어 캐스팅되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그 빠른 상승세는 곧 의심의 시선을 불러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스폰서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특히 한 매체가 2013년 느와르 영화의 조연 여배우라는 단서를 담은 스폰서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추측은 구체화됐다. 당시 대표적인 느와르 영화는 신세계 한 편뿐이었고 그 작품에 출연한 여배우는 송지효와 박노사 2명뿐이었다. 결국 네티즌들은 박노사가 기사 속 인물일 것이라 단정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박노사는 배우 활동을 중단하고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해 일반인의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한때 화려한 파티 문화 속에 살던 그녀는 평온한 일상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던 듯하다. 결국 또 다른 스폰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인물은 한 중견기업의 대표였다. 그는 박노사에게 고급 외제차 포르쉐와 VIP 전용 신용카드를 제공하며 물질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편은 아내의 행적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가 불륜남과 함께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찾아내게 되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남편은 충격에 휩싸였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2살과 4살의 어린 자녀가 있었기에 남편은 앞으로 상간남을 만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한 차례에 용서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노사는 남편과 아이들을 뒤로한 채 스폰서에게 받은 명품 가방과 의류만 챙겨 집을 떠났다고 한다. 그 이후 그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까지 제기하며 사실상 가정을 완전히 버렸다. 이에 남편은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노사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노사와 중견기업 대표 어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어씨는 박노사가 남편과 이미 별거 중이라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이어간 점에서 고의가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대표 어씨는 박노사의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박노사 또한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때 주목받던 배우였던 그녀는 결국 남편과 자식을 버린 불륜녀라는 오명을 남긴 채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6위는 3대1의 만남도 마다하지 않았던 최영아입니다. 최영아는 YTN 기상캐스터로 방송계에 입문한 뒤 KBS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단정한 이미지와 안정적인 진행으로 사랑받던 그녀는 결혼 후 약 4년간의 방송 생활을 마무리하고 삼원가든 회장의 아들이자 SG다인필 대표인 박영식 씨와 결혼하며 재벌가 일원으로 화려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씀씀이는 상상을 초월했다. 연 매출 400억 원에 달하는 삼원가든 일가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치가 극심했다. 결국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협의 이혼을 제안했으나 최영아는 그 정도 돈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남편은 집을 정리하던 도중 CCTV 영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약 3주간의 녹화분에서 최영아가 거실 소파에서 3명의 남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중 2명이 호스트바 종업원이었고 나머지 1명은 업계에서 유명한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점이었다. 이 영상은 재판의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었고 남편은 소송에서 우위를 점했다. 결국 최영아는 남편이 장인의 채무 1억 7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다. 이혼 이후 그녀는 배우 김선호와의 교제로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최영아는 이혼 사실을 숨긴 채 김선호에게 접근했고 외모와 인기에 매료되어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호스트바 출입을 끊지 못한 채 교제 중에도 여러 남성과 만남을 지속했다. 이를 알게 된 김선호가 관계를 정리하자 그녀는 곧 다른 남성에게로 옮겨갔다. 시간이 흘러 김선호가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로 큰 성공을 거두자 최영아는 다시 그에게 연락해 재결합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선호가 이를 거절하자 과거 교제 중 임신 사실을 언급하며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 폭로로 인해 김선호는 한때 광고와 방송에서 모두 하차했으나 이후 지인들의 증언과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진실은 반전되었다. 실제로는 김선호가 끝까지 책임을 지려 했으나 최영아 본인이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최영아는 운영하던 쇼핑몰과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모습을 감췄다. 현재는 성형으로 외모까지 바꾼 채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소문만 돌고 있으며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보이는 황수정입니다. 드라마 허준에서 단아하고 지적인 예진아 씨 역으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 황수정은 이어 엄마야, 누나야에서 청각장애인 장혜경 역을 맡아 순수하면서도 따뜻한 연기를 선보이며 청순 여배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단아함과 청초함을 겸비한 그녀는 당시 청순계 원톱이라 불릴 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1년 겨울 황수정의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이 아닌 최음제인 줄 알았다는 진술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부남 강모 씨와의 오피스텔 동거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충격은 배가 되었다. 그동안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배우였기에 팬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당시 강 씨는 강남 일대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인물로 재력가 집안의 자제였다고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인 모임에서 처음 만나 가까워졌고 점차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 이후 함께 오피스텔을 얻어 동거를 시작했지만 황수정은 가족에게 친한 언니 집에 머무는 중이라며 사실을 숨겼다. 강 씨는 고급 승용차인 에쿠스를 직접 몰고 황수정을 촬영장까지 데려다주는가 하면 새벽까지 기다리다 함께 귀가하기도 했다.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 자체로는 사적인 연애로 볼 수도 있었지만 문제는 강 씨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이었다. 황수정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파장은 커졌다. 한 지인은 황수정이 강 씨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오빠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강 씨 역시 주변에 황수정과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전해지며 충격을 더했다. 결국 황수정은 마약 투약 및 간통 혐의로 구속되었고 대중의 혹독한 비난 속에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국민적 사랑을 받던 스타에서 하루아침에 비난의 대상으로 추락한 것이다. 광고 계약은 해지됐고 출연 중이던 작품에서도 하차했다. 이 사건 이후 황수정은 오랜 시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몇 년 뒤 자숙을 마친 뒤 신중하게 복귀를 시도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담했다. 과거의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하기엔 벽이 너무 높았다. 현재 황수정은 연예계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채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청순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녀의 모습을 더 이상 방송에서 보기 어렵지만 여전히 연기에 대한 열정만큼은 잃지 않았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온다. 4위는 이은경입니다. 배우 이은경 이진우 스캔들. 20여 년이 지나도 이어지는 논란의 그림자. 배우 이은경은 2000년 전 남편 최모 씨와의 이혼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단순한 파경이 아닌 배우 이진우와의 관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건은 큰 화제를 모았다. 1999년 드라마 촬영 당시 두 사람이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있는 장면이 목격되며 열애설이 제기됐다. 당시 이은경은 유부녀였던 만큼 이 소문은 곧 불륜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이은경의 남편 최 씨와 이진우 사이에서 실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은 폭발적으로 퍼졌다. 최 씨는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고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언론에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은경은 외도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오히려 남편이 의심이 많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다며 이혼 후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최 씨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은경이 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증거가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고 두 사람의 갈등은 공개적인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후 사건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진우의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 이은경과 이진우의 관계는 결코 단순한 동료 사이가 아니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그는 당시 두 사람이 방송에서 밝힌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전 남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은경과 이진우는 결국 결혼에 골인했지만 과거의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이은경이 한 방송에서 전 남편 최 씨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뒤 다시 한번 과거 스캔들이 재조명되었다. 이후 전 남편 최 씨와 이진우의 전 매니저가 각각 온라인을 통해 반박 입장을 내면서 20여 년 전의 진실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3위는 김혜분입니다. 배우 김혜분, 유부남 불륜 혐의로 체포양측 피해자 주장하며 법정 공방 예고. 방송인 김혜분이 유부남과의 불륜 혐의로 체포되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양측의 상반된 주장과 복잡한 관계가 얽히면서 연예계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은 김혜분과 유부남 K씨. 두 사람은 처음에는 단순한 친분으로 만나 교류를 이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관계가 깊어졌고 K씨는 관계를 여러 번 정리하려 했지만 김혜분이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또한 김혜분이 처음부터 나를 의도적으로 접근해 재산과 명예를 노린 것이었다며 결국 함정에 빠진 셈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혜분 측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김혜분이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김혜분은 K씨를 혼인빙자가는 혐의로 고소할 계획을 밝히며 K씨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K씨의 가정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K씨는 사건이 드러난 뒤 두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토로했다. 그의 아내 또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K씨는 또 다른 인물 P씨를 증인으로 내세우며 김혜분이 나뿐 아니라 다른 남성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P씨는 김혜분을 해외 공항에서 만난 인물로 그녀의 접근 방식이 부자연스러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륜 스캔들을 넘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위는 김영애입니다. 김영애, 금지된 사랑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국민 배우의 초창기 스캔들. 배우 김영애는 1970년 방송을 통해 데뷔하자마자 단숨에 주연급 배우로 자리 잡으며 천재 신인으로 불렸다. 무명 시절 없이 스타덤에 오른 그녀의 행보는 그야말로 순항이었지만
1975년 한 사건으로 인해 돌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당시 김영애는 유부남 밴드마스터와의 사랑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연기자 생활을 포기하더라도 그와의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밝히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고백으로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같은 시기 재벌 2세와 여러 여배우들이 얽힌 이른바 박동명 스캔들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재벌가의 화려한 추문 속에서 김영애의 가난한 밴드마스터와의 사랑은 오히려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비춰졌고 대중은 점차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덕분에 김영애는 짧은 자숙을 마치고 다시 연예계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 이후 그녀는 스캔들을 뒤로하고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로 거듭났다. 그녀는 간통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지 4년 뒤인 1979년 결국 그 남성과 결혼하며 세간의 관심을 다시 한번 모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다. 약 20년의 세월 끝에 두 사람은 이혼했고 김영애의 사랑은 결국 새드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1위는 정은채입니다. 정은채 김세아, 예술적 커리어 뒤에 가려진 불륜 논란의 그림자. 세계적인 패션 명문 영국 센트럴 세인트 마틴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배우 정은채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연이어 불륜 의혹에 휩싸이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첫 번째 논란은 일본 배우 카세료와의 관계였다. 정은채와 카세료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자유의 언덕을 함께 촬영하면서 가까워졌고 그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고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일본 매체에 포착되었다. 게다가 14시간 후 호텔을 나오는 모습까지 찍히며 두 사람의 관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만 당시 카세료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 사건은 불륜이 아닌 양다리 논란 정도로 정리되며 큰 파문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수 정준일과 관련된 스캔들은 이야기가 달랐다. 정준일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활동을 이어왔고 팬들 사이에서는 정은채가 그의 연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실제로 정은채는 자주 콘서트를 찾아 응원하며 연인 관계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정준일이 유부남이라는 폭로가 팬카페를 통해 퍼지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졌다. 정은채는 그가 결혼한 줄 몰랐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정준일 측은 결혼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한편 1996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며 6,0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던 배우 김세아 역시 2016년 한 회계법인 부회장과의 상간녀 소송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당시 김세아는 청담동 오피스텔과 차량 그리고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특히 그녀가 이미 첼리스트 김수현과 결혼한 상태였기에 파장은 더욱 컸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 2020년 김세아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원인을 저에게 돌려 큰 충격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를 본 부회장의 전처 씨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조용히 합의했을 뿐 김세아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다시금 고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잠잠해지던 김세아의 이름은 또다시 불륜 의혹과 함께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다.